사돈 어르신 5천만 원짜리 성형 며느리 반품은 안 됩니다.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화려한 신부, 제 시누이입니다. 조명 아래 번쩍이는 저 오뚝한 코, 갸름한 턱선, 그리고 풍만한 가슴까지. 하객들은 아름답다며 탄성을 지르지만 제 눈에는 그저 피눈물로 보입니다. 저게 다 누구 돈으로 만든 건지 아십니까? 제 아들 당신들 손주가 편의점 바닥에서 코피 쏟아가며 모은 꿈과 미래가 담긴 유학 자금 5천만 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축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내용이라 시작 전에 서로 온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다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따뜻한 안방 아랫목이신지 아니면 퇴근길 버스 아니신지 댓글창에 서울 관악구에서 듣습니다 하고 흔적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트 꾹꾹 눌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며느리의 피눈물 나는 복수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며 살아가는 5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어디 가서 제 이야기하면 다들 혀를 차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시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니,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들 민준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집와서 25년 정말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남편은 사람은 참 좋은데 귀가 얇아서 사기당하고 빚보증 서주는 바람에 신혼 때 장만한 작은 빌라 하나 날리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 말고 떡볶이 저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던 게요. 시어머니요? 말도 마세요. 남편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당신 아들 불쌍하다는 소리는 해도 며느리 고생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밖으로 나돌며 돈 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한다고 타박이나 안 하면 다행이었죠. 명절 때마다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오면 수고했다는 말 대신 요즘 식당 잘 되냐? 돈 좀 벌었으면 시애미 용돈 좀 올려라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다 우리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참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가게에서 바쁘면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준비물 산다고 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아이였습니다. 중학생 때는 제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제 용돈까지 챙겨주던 녀석이었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엄마 건물주 만들어 줄 거야. 그 어린 것이 제 거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곤 했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게 조심스럽게 꿈을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나 사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내가 알아봤는데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고 가서 열심히 일하면 학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초기 정착금이랑 비행기 표값이 문제네. 평생 제 눈치만 보며 살던 아이가 처음으로 꺼낸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들 꿈은 꼭 이뤄주겠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 장사까지 시작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돈을 모았어요. 민준이도 대단했습니다. 그 힘든 수험 생활 중에도 주말 알바를 놓지 않았고, 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휴학까지 해가며 공사장 막노동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 저와 제 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청춘이었고, 제 묵너진 연골이었으며, 우리 모자에 눈물겨운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찍히던 날 민준이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이 날개를 펼 수 있겠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하더군요.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드디어 유학 갈 학교에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죠. 비자 신청을 하려면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기에 저는 부푼 가슴을 안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그 찍혀 나올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볼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ATM 기계에서 나온 통장을 펼쳐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액 0원.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행 창구로 달려가 직원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내 돈 5천만 원이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전산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고객님, 어제 오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다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니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인터넷 뱅킹? 저는 폰뱅킹도 할 줄 모르는 컴맹입니다. 그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민준이 그리고 설마 아닐 거야. 에이 설마.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취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취인 김말순. 바로 제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귀에서 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아니 그보다 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아시면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제발 아니기를, 뭔가 착오가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귀찮음이 먼저였습니다. 얘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그러냐? 장사는 어쩌고?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통장. 제 통장에 있던 5천만 원 어머님이 가져가셨어요? 그거 민준이 유학 갈 돈인 거 아시잖아요. 네. 빨리 돌려주세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더니 쯧하고 혀를 차며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아이고 시끄러워라.
누가 들으면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겠네. 그래, 내가 좀 썼다. 급한 불부터 좀 꺼야 할 거 아니냐. 급한 불이요? 어머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게 무슨 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민준이가 5년을 코피 쏟아가며 모은 돈이라고요. 당장 내놓으세요, 당장요. 제가 악을 쓰며 달려들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진정해라. 돈이 어디 도망가냐? 내 시누이, 우리 영희 알지? 걔 이번에 시집 가는 거. 아가씨 시집 가는 거랑 제 아들 유학비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이 왜 없어? 영희 걔가 이번에 만나는 남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강남에 빌딩이 2채나 있는 알부자 집안이야. 그런 집 귀한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우리 영희가 저 몰골로 갈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도 나이도 많은데 얼굴이라도 좀 반반해야 시집을 잘 갈 거 아니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노인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가씨 얼굴 고치는데 썼다는 말씀이세요? 5천만 원을요? 그래. 압구정에 제일 유명하다는 성형외과 가서 견적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 코도 좀 높이고 턱도 좀 깎고 가슴도. 에휴 말해 뭐하냐. 암튼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잖아. 투자라고 생각해라, 투자. 영희가 시집 잘 가면 너한테도 콩고물 좀 안 떨어지겠냐? 투자, 콩고물. 지금 그게 자식 새끼 앞길 막아놓고 할 소리입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할머니가 돼서 손주 앞길을 이렇게 무참히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민준이 그 불쌍한 거 어릴 때부터 어머님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컸어요. 그래도 할머니라고 명절마다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이고, 듣기 싫어. 누가 보면 내가 쟤 죽이기라도 한 줄 알겠네. 유학? 야, 솔직히 말해서 민준이 걔가 유학 간다고 성공한다는 보장 있냐? 가서 돈만 쓰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그게 더 문제지. 차라리 그 돈으로 확실한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영희가 부잣집 시집 가면 그게 남는 장사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넌 며느리가 돼서 어쩜 그리 속이 좁아 터졌냐? 속이 좁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어머님, 저 진짜 못 참아요. 당장 그 돈 안 내놓으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신고라는 단어를 꺼내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뭐? 신고?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나 보자.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돈 좀 번다고 유세 떤다고 벼르고 있던 참인데 잘 됐네.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수화기를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종처럼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취급이라니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민준이 유학비 그 5천만 원을 홀랑 다 빼서 아가씨 성형수술을 시켜줬대.
당신 아들 인생이 걸린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빨리 어머니한테 말해서 돈 내놓으라고 해, 빨리.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우유부단하긴 해도 아들 일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오히려 곤란하다는 듯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보, 일단 좀 진정해봐. 엄마 말 들어보니까 뭐 아예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영애 시집 가면 갚는다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뭐라고 짓거리는 건가요? 뭐? 진정? 당신 지금 그게 아비로서 할 소리야? 민준이가 그 돈 모으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다가 허리 다쳐서 병원 실려갔을 때 당신 뭐라 그랬어? 내 새끼 고생 안 시키겠다고 미안하다고 울었잖아. 그래놓고 지금 그 돈을 날렸는데 진정하라고. 제가 악을 쓰며 남편 가슴을 주먹으로 치자 남편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이 진짜. 그만 좀 해. 이미 쓴 돈을 어쩌라고. 배째서 꺼낼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준이 걔가 유학 간다고 뭐 대단한 사람 되냐? 요즘 유학파가 한둘이야? 갔다 와서 백수 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잖아. 차라리 영희가 부잣집 시집 가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민준이 취직 자리라도 하나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목이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애초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빼돌릴 거라는 걸, 아니 어쩌면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 바로 신우이 영희였습니다. 붓기가 덜 빠져서 퉁퉁 부은 입술로 웅얼거리며 말하더군요. 아우 언니. 거참 되게 시끄럽게 구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정 취해야 하는데 와서 행패야 행패는.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서 저 붕대를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사람이야? 조카 돈 훔쳐서 얼굴 고치니까 좋아? 거울 볼 때마다 조카 피눈물 생각 안 날 것 같아? 신우이는 코웃음을 치며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훔치다니 말이 너무 심하네. 빌린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언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민준이 걔 공부만 잘하지 센스가 없잖아. 걔한테 5천만 투자하는 것보다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사자 직업 가진 남편 물어오는 게 집안 전체로 보면 훨씬 이득 아니야? 나 이번에 결혼하는 사람, 강남에 병원 개원할 의사야. 내가 그 집 며느리 되면 언니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왜 그렇게 당장 눈앞에 돈만 밝혀? 진짜 수준 떨어지게. 수준? 지금 남의 돈 훔쳐서 성형한 주제의 수준을 논합니까? 이득? 그래, 그 잘난 이득 언제 줄 건데? 당장 내놔. 당장 5천만 원 내놓으라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오빠, 언니 좀 데리고 나가.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신우이는 짜증을 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영애 스트레스 받으면 붓기 안 빠진다. 결혼식 망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당장 나가. 돈은 영애 결혼하고 나서 줄 테니까 군소리 말고 기다려. 남편은 저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들리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웃음소리. 어우, 속 시끄러워. 엄마, 찜질팩 좀 데워줘.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믿고 평생을 바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민준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자며 들떠있을 아이에게 이 잔인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나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 파티해야지.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준이가 서툰 솜씨로 차려놓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눈은 왜 그래? 울었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걱정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빠한테 무슨 일 생겼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아, 내 유학비. 그 5천만 원. 할머니가 다 가져갔어. 고모 성형수술 시켜준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민준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눈물만 흘리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뭐? 괜찮아, 엄마. 돈. 다시 벌면 되지 뭐. 나 아직 젊잖아. 유학일 2년 늦어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비밀번호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자책하지 마. 그 어린 것이 제 속이 문드러질까봐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엄마 마음 아플까봐 억지로 웃어 보이는 아들의 미소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차라리 소리를 지르지. 그날 밤 저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법? 그래요. 알아보니 가족 간의 절도죄는 친족상 도래라는 거지 같은 법 때문에 처벌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흐지부지 될 게 뻔했습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심판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데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시누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집안과의 결혼, 강남 사모님 소리 듣는 미래, 제가 그 꿈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시댁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수를 위한 연기를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어제는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아가씨가 시집을 잘 가야 우리 민준이도 덕을 보죠. 제가 아가씨 결혼식 준비 손발이 닳도록 도울게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저를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이내 내가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비웃음을 속으로 사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웃으세요. 마음껏 웃으세요.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신우이의 결혼 준비를 돕는다는 핑계로 시댁을 드나들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를 찾다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형수술비만 훔친 게 아니더군요. 신우이의 예비 신랑, 그 의사라는 남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그런 번듯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신우이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우리 엄마가 훔친 돈으로 나 싹 고쳐서 아무도 몰라봐. 그리고 오빠, 그 도박빚, 우리 오빠제 남편 명의로 대출 좀 당기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박빚? 그리고 제 남편 명의로 대출? 이 집구석은 파면 팔수록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재미없으니까요. 가장 화려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진정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의 피 같은 돈으로 성형한 신우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예비 신랑의 추악한 비밀까지. 며느리가 준비한 복수의 칼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투명 인간이자 만능 하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 신우이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게 문까지 닫아가며 시어머니 비위를 마쳤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혼수 이불은 제가 남대문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알아볼게요. 어머님, 피부 관리 받으시느라 피곤하시죠?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제가 싹싹하게 굴자 시어머니는 처음엔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이내 경계심을 풀더군요. 그래,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 거야. 진작 그럴 것이지. 너 이번에 영애 결혼식 때 한복 입지 말고 그냥 식당 주방 이모들 입는 단정한 정장 하나 입고 와라. 괜히 우리 사돈댁 눈에 띄어서 좋을 거 없잖니. 너네 집안 콩가루인 거 티내지 말고 그냥 일 도와주는 친척이라고 해. 하. 결혼식에 며느리를 부려먹기 위한 일손으로 부르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워서 울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요. 제가 감히 사돈 어르신들 앞에 나설 군번인가요? 뒤에서 조용히 설거지나 하고 음식이나 나를게요. 걱정 마세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신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신우이 방에서는 신우이와 예비 신랑이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우리 엄마가 해준 그 5천만 원 있잖아. 그걸로 수술하고 남은 돈은 어쨌어? 명품 가방 샀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잉, 오빠도 참. 가방은 무슨. 오빠가 저번에 말한 그 토토 빚 갚는데 보탰지. 근데 오빠, 진짜 의사 면허 정지당한 거 풀리는 거 확실해?
우리 엄마 알면 뒤집어질 텐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박 비제, 의사 면허 정지. 단순히 빚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사고를 친 놈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사위가 강남에서 잘 나가는 병원장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면허 정지된 무늬만 의사의 도박 중독자였던 거죠.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사기꾼 집안에 사기꾼 사위가 들어오는 격이었습니다. 아, 걱정 말라니까. 이번에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면 그걸로 급한 거 맞고 병원 다시 개원하는 척하면서 대출 당기면 돼. 참, 처남제 남편 명의로 대출 받기로 한 건 얘기 잘 됐어? 응, 우리 오빠가 멍청해서 내가 서류 내밀면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어줄 거야. 엄마도 오빠 명의로 대출 받아서 우리 신혼집 전세금 보태준다고 했어. 언니 저만 모르면 돼. 그 여자가 좀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지. 녹음기 돌아가는 화면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인간들, 제 아들 돈 5천만 원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제 남편, 아니 껍데기뿐인 가장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빚 잔치를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 여동생이 자기 등골을 빼먹으려는 줄도 모르고 헤헤거리며 좋다고 있겠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벗어둔 명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샤워하러 간 사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뭉치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압구정 XX 성형외과 마이너스 안면, 윤곽, 코 재수술, 가슴 확대술. 합계 4,800만 원 XX 대부업체 차용증 마이너스 채무자 김철수 예비 신랑. 빙고. 하늘이 저를 돕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사진 찍고 원본은 제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마트 전단지를 구겨 넣어 부피를 맞췄습니다. 어차피 머리에 든 거 없는 신우이는 가방이 불룩하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갈비찜을 뜯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위. 많이 먹게. 내 딸 데려가 줘서 고마워. 우리 딸이 얼굴은 고쳤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자연미인이나 다름없지 뭐.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말에 예비 사위란 놈은 능글맞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장모님. 영애 씨가 얼마나 예쁜데요. 제가 복받은 거죠. 처남, 저 믿고 영희 씨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은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매제 같은 엘리트가 우리 식구 되는 게 영광이지. 내 동생 잘 부탁하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우리 엄마랑 동생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어. 저 멍청한 인간. 지금 간 쓸개가 아니라 4명이랑 신용이 털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 등신아. 속으로 수만 번 욕을 퍼부었지만 겉으로는 다소곳이 과일을 깎아내갔습니다. 어머,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말 천생연분이네요.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제가 선물은 못 해드려도 결혼식 날 하객들한테 나눠줄 답례품이랑 영상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할게요. 어머, 언니가 그런 센스가 있어? 뭐, 싼 티 나는 것만 아니면 맡겨볼게. 돈 안 들어서 좋네. 신우이는 코웃음을 치며 승낙했습니다. 영상. 그래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식전 영상.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담겨야 할 그 영상. 저는 그 영상을 제 방식대로 아주 특별하게 편집할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편집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컴맹이었던 제가 아들에게 물어물어 영상 편집을 배울 때 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영상 편집은 왜? 응, 우리 아들 유학 가면 엄마가 영상 편지 보내주려고 그러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배운 기술이 이렇게 복수의 도구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 속에 신우이의 과거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쌍꺼풀 없던 눈, 뭉툭한 코, 사각턱. 그리고 그 위로 오버랩되는 성형외과 견적서. 배경음악으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막말 녹취록을 리믹스했습니다. 민준이 유학 가서 뭐하니? 실패할 것 뻔한데.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지. 사기 결혼? 이득 보는 장사야. 편집을 마친 새벽 3시, 완성된 영상을 보며 저는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촌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성형 견적서, 원본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제게 핀잔을 주더군요. 당신 오늘 가서 칠칠 맞게 실수하지 마. 사돈댁 어려운 분들이야. 괜히 나서서 말 걸지 말고 그냥 구석에 박혀 있어. 알았어?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오늘 당신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평생 잊지 못할 날로 만들어 줄게. 내가 아주 확실하게 내조할 테니까 기대해. 남편은 제 눈빛이 묘하게 서늘하다고 느꼈는지 흠칫 놀랐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그 순종적이던 아내가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식장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신부 대기실의 시누이는 공주처럼 앉아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예식장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측 가족인데요. 식전 영상 파일이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본을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틀어주시면 돼요. 직원은 의심 없이 제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아, 네. 확인해 볼게요. 파일명이 사랑의 결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식시작 5분 전에 틀면 되죠? 네, 꼭 소리 키워서 틀어주세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라서요. 저는 직원을 뒤로 하고 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제 곧 예식이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에 앞서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한 식전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버진 로드 입구에 서 있는 시누이와 예비 신랑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봐라. 이게 너희들의 추악한 민낯이다. 내 아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너희들의 욕망이 얼마나 역겨운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마.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초 뒤 식장은 경악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점화된 도화선. 식전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평화롭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과연 영상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인공이 마이크를 잡고 날린 최후의 일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크린에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 대신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민준이 유학 가서 뭐하니? 어차피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우리 영희 얼굴 고쳐서 시집 잘 가는 게 남는 장사지. 훔친 게 아니라 투자야, 투자. 동시에 화면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신우이의 성형전, 턱이 각지고 눈이 작았던 그 적나라한 민낯 사진. 그리고 그 옆에 클로즈업된 5천만 원짜리 성형외과 견적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찍힌 민준이의 통장 내역과 시어머니가 위조한 출금 전표까지.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3초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저게 뭐야? 성형? 훔친 돈이라고. 세상에, 저 목소리 사부인 아니야? 손주 돈을 훔쳤다고. 미쳤나봐. 진짜 막장 집안이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버진 로드 입구에 서 있던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린 채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저는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아, 하객 여러분 놀라셨죠? 저는 이 결혼식에 숨겨진 스폰서, 신부의 올케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장에 울려 퍼지자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언니, 미쳤어? 당장 안 내려와. 경호원 뭐해?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스크린 속 견적서 보이시죠? 신부의 오뚝한 코, 갸름한 턱, 그리고 풍만한 가슴. 저거 다 제 아들이, 이 신부의 조카가 5년 동안 컵라면 먹어가며 모은 유학 자금 훔쳐서 만든 겁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시어머니가 단상 아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품 안에서 원본 견적서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짓말.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어머님 목소리 방금 다 들으셨잖아요. 훔친 게 아니라 투자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투자금 회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채 시선은 사돈 어르신, 즉 신랑 측 부모님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돈 어르신 들으셨죠?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얼굴 갈아엎고 조카 앞길 막고 하는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입니까? 이런 며느리 감당되시겠습니까? 신랑 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자 옆에 있던 신랑, 그 의사라는 작자가 저에게 달려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봐요. 당신 미쳤어? 남의 잔칫날에 와서 무슨 행패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아, 드디어 이놈이 나서는군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엘리트 의사 선생님 나오셨네. 안 그래도 선생님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불러야죠. 안 그래요? 김철수 씨. 아니, 도박 중독자 김철수 씨? 그 순간 신랑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보이시죠? 대부업체 차용증, 도박비 3억, 그리고 의사 면허 정지 통지서. 강남 병원장이 아니라 강남 하우스 도박장 단골 손님이시던데 저는 차용증 사본을 하객들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휘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앞줄에 앉은 하객들이 그걸 주워보며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3억? 도박? 의사가 아니래. 면허 정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신랑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내가 의사가 아니라고. 빚쟁이라고. 우리 영희가 의사 사모님이 되는 게 아니었어? 신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아.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내 돈, 내 딸 인생 물어내. 시어머니는 신랑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은 망신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고 시누이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고 넘어져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멍하니 서 있던 제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매제가. 아니, 저 자식이 도박꾼이라고. 그럼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던 게 병원 개원이 아니라. 저는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 이 멍청한 인간아. 당신 엄마랑 여동생이 당신 명의로 1억 대출받아서 저 도박쟁이 빚 갚아주려고 했던 거야. 당신은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 아들 유학비 훔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 신용까지 팔아먹으려던 게 당신 내 식구들이라고.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악, 엄마, 영희야, 니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이 집안 가장인데 어떻게 나를 팔아먹어? 남편은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뒹구는 콩가루 집안의 꼴. 저는 단상 위에서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축사를 마칩니다. 밥값은 이 집구석이 다 낼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저는 이만 제 아들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버진 로드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라. 예, 내가 잘못했다. 제발 가지 마라. 이거 수습은 해주고 가야지. 예.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장 문을 열고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 아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끝났어. 아주 완벽하게 끝냈어.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엄마는 지금 날아갈 것 같아.
민준아,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 사줄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나온 직후 저는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향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죠. 처음에는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독하다며 펄펄 뛰던 시어머니였지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제가 사기 결혼의 공범으로 엮어 사기죄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결국 그들은 겁을 먹고 제 발밑에 기어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아니 사돈. 아니지, 이응 엄마야. 내가 잘못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다오. 영희 개 파혼당하고 지금 집구석에 처박혀서 숨만 쉬고 있어. 나 좀 살려주라. 시어머니는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누이가 성형하고 남은 돈, 그리고 급하게 적금을 깬 돈, 심지어 살던 집 보증금까지 일부 빼서 만든 5,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나요? 저는 그 돈을 낚아채듯 받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용서받을 생각 마세요. 이건 당연히 제 거고 죗값은 평생 받고 사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 내 남편이었던 그 인간도 데려가세요. 반품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했던 시월드와 무능하고 비겁했던 남편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가관이더군요. 시누이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직장도 그만두고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합니다. 성형 부작용이 와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나 뭐라나. 밤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며 시어머니와 머리채 잡고 싸우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린답니다. 전 남편이요? 그 인간은 결국 도박 빚쟁이 매제가 될 뻔한 놈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차압당하고 지금은 시어머니 댁 좁은 단칸방에 얹혀 살면서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낸다고 하네요. 가끔 저한테 술 취해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민준이 보고 싶어. 저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려받은 5천만 원, 저는 고스란히 민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 늦어서 미안해. 이제 날아가. 내 꿈을 향해서. 민준이는 그 돈을 들고 미국으로 떠났고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에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민준이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전액 장학금 받고 대학원 합격했어. 그리고 현지 기업에서 인턴 제의도 들어왔어.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내가 곧 엄마 모시러 갈게. 비행기 표 예매해 놨으니까 짐 싸놔. 그 말을 듣는데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시장 바닥에서 김밥 말던 시절, 남편 빚 때문에 울던 밤들, 그리고 그날의 결혼식장.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제 가슴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민준이네 반찬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준이 엄마이자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참 모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희망,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니 기어이 해 뜰 날이 오더군요. 지금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못된 시댁 때문에, 무심한 남편 때문에, 혹은 자식 문제로 속을 태우고 계신가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그리고 참지도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하녀도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아줌마도 해냈습니다.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강하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가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저와 민준이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억울한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